그 SPC가 뭐 신경 많이 쓰고 계시고 요즘에 굉장히 민감해요.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도 많이 나고 하니까. 또 특히 범용선반 오래 하신 분들은 네. 손가락이 이렇게 하나 없는 분들 네. 흔히 있어요. 아, 예, 흔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슬리퍼. 슬리퍼를 왜 신어? 슬리퍼를 왜 신냐? 아니 근데 원래는 네. 안전화를 신고 일하는 게 맞는 거고. 아, 그렇죠. 그게 맞는 우리도 거예요? 특이 네. 사항에만 네. 어쩌다 슬리퍼를 신는 거지. 근데 네. 노출이 많이 됐죠 그게. 그리고 이제 저는 뭐 무거운 물건을 하거나 네. 좀 위험한 물건을 하는데 안전화 신죠. 그게 이제 네. 법상으로도 아마 문제가 될 거예요. 안전법상으로도.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보통 이제 나름이겠지만 12시간 이상 안전화를 신고 하면 끝나가서 신발을 벗으면 발이 팅팅 불어 있어요. 이제 그 다음 날 또 작업하려면 또 불어 있고 그러면 이게 축구 선수들은 축구할 때 열기가 엄청나다고 발 안에. 네. 그래서 뭐 축구화를 찢어서 쓰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러는데 네. 우리가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열기가 장난이 아니라 만약에 점심시간에 잠깐 만약에 안전화 안 신고 소위 말하는 슬리퍼를 신었다가 이게 뭐 까먹고 또 계속 신고 일할 때도 있는 거고 아. 어쨌든 안전상은 좋지 않은 거다. 요즘에 굉장히 민감해요.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도 많이 나고 하니까. 또 대통령 그 SPC가 뭐 신경 많이 쓰고 계시고 원래는 장갑도 끼면 안 되는 거 원래는. 그건 기능자 시험에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내 손을 비고 뜨겁고 들어오지니까 끼는 거지. 위험해요, 장갑이. 장갑이 아무래도 이제 소재 자체가 면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가공할 때 절사 후에 나오는 그 칩들이 날카롭거든요. 네. 그 날카로운 칩들이 장갑에 걸리면은 딸려 들어가요, 손이. 우리 이제 선반 가공을 할 때 원형 링 같은 경우에 렌치로 이렇게 받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네. 그때 칩이 말린 적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면장갑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 일반 그냥 우리 피부 같은 경우에는 네. 찢어지고 말겠죠. 그냥 베이고 말아요. 네. 그 칩이 지나가면서 베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피가 좀 나겠지만 네. 좀 지혈이 되겠죠. 네. 좀 깊게 패이면 몰라도. 네. 근데 면장갑은 딸려 들어가요. 막 감겨요. 그럼 절단 위험. 그렇죠. 우리 선반 오래 하신 분들, 특히 범용선반 오래 하신 분들은 네. 손가락이 이렇게 하나 없는 분들 네. 흔히 있어요. 아. 예, 흔히. 예. 특히 저 사포질할 때 빼바로 이렇게 네, 좀 면이 곱지 않은 거를 네. 다듬을 때 거의- 사포 갖고 네. 잡고 있는데 네. 맨손으로 하면 네. 금이 가거나 부러지고 마는데 말리면 힘들어지거든요. 굉장히 치명상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범용하시는 분인데 이제 수지 가공을 하는데 공구대 위에다가 이제 헤드 위에다가 공구를 놔뒀었는데 그게 수지가 공구를 잡고 쳐갖고 얼굴에 튀었던 사람도 있어요. 혹시 어떻게? 근데 뭐 찢어지거나 말해 눈 쪽으로 안 가서 아 다행이다. 안전사고는 유의하는 게 좋죠. 아 그러면 이 업계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일단은 그 소위 말하는 보르방, 보르방 이 드릴 내려가고 찍는 그 거 이제 뭐 그치. 드릴 머신, 드릴 프레스, 네네네. 그 작업을 할 때 네. 이게 파이가 조그마면 네. 이게 급한 마음에 칩들을 이렇게 손으로 쳐가면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말리면 이게 찢어지는 걸로 안 끝나 이거. 장갑을 끼고 있었다고 치면 찢겨 나가든지 골절이 돼서 돌아가든지 그러면 힘들어지겠죠. 아프겠죠? 많이 아프겠죠.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저는 선반에 안 말려봤는데 보르방에 말려봤고 밀링에도 말려봤어요. 밀링은 굉장히 힘드셨겠네요. 근데 이제 장갑을 뜯어내지. 근데 이제 살가죽만 벗겨주고 말았었는데 근데 아마 한 뭐 10년 차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급하거나 이렇게 뭐 정신이 없으면 근데 사고는 자기가 암만 미연에 방지한다 그래도 차 사고랑 똑같은 거 내가 아마 방어 운전을 한다 그래서 안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근데 경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람 인식 자체가 조금 그쵸. 아니야 생각을 하게 되죠. 그쵸. 나는 아닐 거라 생각을 하죠. 네 그렇죠.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나는 아닐 거야. 나도 될 수 있다. 아차하는 순간 사고 날 뻔한 경험은 엄청 많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작업은 혼자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어떤 급한 상황이 벌어질 때 혼자 만약에 다치게 되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뭐 119를 부른다거나 이런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옆에 꼭 누가 하나가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경력자, 기술자라는 사람들은 혼자 일할 때가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쉽지 않은 거죠. 우리 소규모 업체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 그쵸. 예. 대신 전 주말에 일할 때 기계를 여러 가지 보진 않아요. 한 대만 웬만하면 CNC랑 머신 같이 보지도 않고 범용도 같이 보지도 않고 웬만하면 뭐 머신이면 머신만 보고 CNC면 CNC만 보고 한 가지만 보려고. 저는 이제 뭐 얼굴도 한 번 안 뵙고 댓글로만 몇 번 얘기를 해갖고 오게 됐는데 일단은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원래 이게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웬만하면 동일계통 사람들이 교류를 자주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조금 나눠주면 전에 영상에도 써놨지만 사소가 없이 했을 때는 힘듦이 되게 많아요. 이게 맞냐 안 맞냐 그럼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물론 진환이가 하는 스타일 오거나 사장님이 하는 스타일이 틀리겠지만 이제 거기에서 물어봐서 받아들일 것도 받아들이고
자주 연락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뭐 내가 이런 공구를 써봤더니 뭐 이게 좋은 게 있다. 이렇게 서로 교류하면서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유입이 돼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차 산업이고 뿌리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일을 중국이나 베트남을 가거나 그럴 수는 없다 생각해요. 물론 지금 중국으로 너무 많이 가서 가공업계도 힘들고 뭐 제조업 자체가 힘든데 뭐 제조업뿐만 아니고 경제가 다 힘든데 젊은 사람이 많이 유입을 돼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1년 할 거를 6개월, 7개월 만에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협업을 해서 좀 배워서 더 빨리 배우게 되면 그 사람들 페이도 올라갈 거고 저희 일하는데도 덜 힘들겠죠. 그만큼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 응용력이나 머리 쓰는 게 우리가 또 틀릴 테니까 전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개개인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아마 오사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답글을 주시면 어느 정도는 내 시간을 일하는 시간을 다 할애해서 할 수는 없지만 도와드릴 건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면 기계 쪽 일 자체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오늘 찾아주신 두 분께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사실 이런 경험이 많진 않아요. 뭐 연락이 온 적은 몇 번 있긴 한데 실제로 뵌 거는 처음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굉장히 좋은 경험, 값진 경험이었고요. 다음에도 또 제가 올라간다든지 해서 만나 뵙던지 앞으로도 이런 인연이 되는 일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천 사장님. 네, 저도 온라인상에서는 이번 기회로 인해서 교류가 조금 더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제가 일하는 근무 환경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